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대한축구협회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한 이후 후임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K리그 개막을 불과 일주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감독 빼가기 논란으로 인해 울산 HD의 공식 서포터즈 처용전사의 항의와 더불어서 밀려드는 여론의 비판 속에 결국에는 내부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비공개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서 3월에 있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과의 연속 경기를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남일 전 성남FC 감독이 코치로 합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탈리아 레전드죠. 파비오 칸나바로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직 제안을 받았다는 이탈리아 유력 신문의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임시감독 박항서 그리고 외국인 감독 후속 선임일까 아니면은 또 다른 제3의 인물의 선임일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신력 높은 매체들의 최신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 대표팀 사령탑에 대한 최신 정보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 토요일에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제2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 사실 3월 A매치부터 국내파 감독으로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라고 했던 1차 회의 직후 정혜성 위원장의 이 발표가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 뉴스와 일간지, 종합지 뉴스가 모두 일제히 보도했기 때문에 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축구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이제 전력강화 위원들이 3월 A매치 기간 월드컵 예선 2경기는 일단 임시사령탑으로 치르자. 그리고 6월 전에 선임할지 그 이후에 선임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21일에 있었던 첫 회의 당시에는 빠른 수습을 위해서 정식 감독을 선임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었고 또 누가 그 단기간에 임시감독을 맡으려 하는 인물이 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그런 부분까지 나오면서 빠르게 정식 감독 체제로 가자 여기서 확실히 힘을 실어주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 과정 속에 언급된 후보들이 다 현직에 있는 특히 유력한 인물이 현직에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사실상 1순위로 꼽혔던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현재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치르고 있고 또 K리그 개막이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고 당장 2월 26일에 K리그 미디어데이가 열리는 시점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센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와 더불어 위원회 입장에서도 꼼꼼하게 감독 후보들을 좀 검증하고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선임을 하자. 길게 정식 감독으로 가자면은 당장 3월을 위해 빠르게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면밀하게 다양한 인물들을 지켜보자. 그러면서 외국인 감독까지도 폭을 열어놓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3월 1일에 K리그가 개막을 하는데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제 국내파 감독으로는 홍명보 울산 HD 감독과 김학범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 김기동 FC 서울 감독인데 김학범 감독과 김기동 감독은 국내파 감독 중에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감독들인데 이분들은 올 시즌에 막 제주와 서울을 맡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거의 이제 홍명보 감독 단독 후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강한 반발이 K리그 내에서 또 팬들의 반응이 나오면서 심지어 이제 울산 HD 서포터즈인 처용전사가 대한축구협회가 자리한 축구회관 앞에 이제 이런 대형 시위 이제 트럭까지 보내면서 필요할 때만 소방수로 쓴다. 홍명보 감독은 공공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 개인적으로도 지난 2014 브라질 월드컵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또 짧은 준비 기간 동안 맡은 이후 본인의 커리어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물론 이번 기회는 그러한 시간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준비하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당장 지금 울산 HD 구단의 입장을 봤을 때는 또 이게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차후에 맞는 차후에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3월 A매치를 위해 당장 오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다 이런 얘기들이 크게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경향신문과 말씀드린 많은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국내의 유력 일간지 신문들이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으로는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KBS의 보도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축구협회가 임시감독 체제로 일단 빠르게 치르기로 한 이유는 우선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길게 감독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당장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을 위해서 3월 3일까지 국제축구연맹에 한국 대표팀의 감독이 누구인지 지도자 등록을 해야만 이 경기를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선임을 발표하려면 지금 K리그의 일정이나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미루고 발표를 늦추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3월 2일에는 확정으로 공식 발표를 해야만 그 다음에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등록을 하는 상황이 진행이 되면 이미 또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식 발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월
3일 이전에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을 발표할 것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식 감독이 아닌 임시 감독으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이제 박항서 감독의 이름이 나온 것은 지금 현재 자유롭게 팀을 맡을 수 있고 국가대표팀의 감독도 있고 또 지금 당장 우리가 3월과 6월에 상대해야 될 팀들과 경기를 근래에 해봤고 그에 대한 정보도 잘 알고 있고 한국 선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조금은 한국 축구계와 떨어진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또 한국 축구의 큰 어른으로서의 존재감이라든지 팀 분위기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인 정혜성 위원장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의 코치로 일했었고 그때 한국인 코치로 박항서 감독이 실제로 오른팔인 수석 코치 역할을 했고 정혜성 코치가 함께 일을 했었잖아요. 또 이 전력강화위원회의 신임 위원 중에 한 명인 이영진 전 베트남 대표팀 수석 코치도 박항서 감독과 함께 오랫동안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어 오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들이 역시나 같이 추천을 하면서 아마도 의사도 타진하지 않았을까. 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또 이런 걸 좀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을 후보로 이제 내정하고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박항서 감독이 이제 발표만 남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K리그 감독을 데려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박항서 감독 단독 후보로만 언급이 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과 더불어서 황선홍 현 23세 이하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감독도 함께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박항서 감독은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이 대표팀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이점들이 있다. 무엇보다 2017년 10월부터 지난 2023년 1월까지 베트남 23세 이하 대표팀과 A 대표팀을 동시에 이끌면서 동남아시아 최강의 팀으로 베트남을 이끄는 과정 속에 많은 아시아 지역의 팀들과 경기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최대 라이벌인 태국과 꾸준히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태국의 현재 주축 선수들과 또 미래 자원들까지 그 당시에 많이 상대해봤고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당장 한국 대표팀을 맡아서 3월 A매치에 태국 2연전을 치른다고 했을 때 태국에 대해서 태국 원정의 환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대비할 수 있는 인물인데다가 6월 A매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 원정 이거 역시 이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감독을 이끌면서 굉장히 자주 상대해봤고 익숙한 무대예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당시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이끌고도 이겼던 상대이다. 이미 그 최근 중국 선수들에 대한 파악도 끝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뭐 사실 이 정식 감독을 선임하는 게 당장 3월과 6월 사이에 또 급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9월 3차 예선 시점을 두고 6월과 9월의 그 사이 기간에 보시면은 유로 2024도 끝나고 코파 아메리카도 끝나고 그 사이에 올림픽도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많은 또 우수한 외국인 감독들도 FA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월까지 박항서 감독에게 맡기고 또 그때까지 박항서 감독이 너무나 좋은 성과를 내준다면 또 박항서 감독 체제로 아예 정식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니까 이 시점에 박항서 감독이 맞는 것은 박항서 감독 본인도 만약 정식 감독으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월과 6월 한국 축구가 큰 위기인 가운데 본인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자 경력의 황혼기 마지막의 시점에 있어서 한국 대표팀을 이끈다. 과거에 이제 한국 아시안 게임 대표팀을 이끌었던 적은 있지만 한국 A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력은 없었던 박항서 감독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명예로운 지도자의 마지막 커리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시 감독에다가 겸임 감독으로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시기상으로 우리가 7월에 개막해서 8월에 끝나는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파리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게 아닙니다.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격인 2024 U23 아시안컵이 4월 15일에 카타르에서 개막을 하는데요.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3월 A매치 기간에 황선홍 감독은 유럽 원정 평가전과 소집 훈련과 뭐 이런 부분들을 협회에 요청한 상황이에요. 이 23세 이하 대표팀을 조련하고 이 카타르에서 열릴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잘 치러야만 본래의 목적이자 본래의 목표인 올림픽 본선에 나가고 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전을 병행해서 치른다? 이것은 과부하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지금 현재 대표팀이 또한 위기 상황이고 태국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자면 가장 좋은 카드, 최고의 카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주목할 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나 뭐 정몽교 회장이나 혹은 국내의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대표팀을 맡아서 본인의 명예도 회복하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열릴 또 이 북중미 월드컵을 이끌면서 본인의 이제 지도자 커리어에 있어서 정점을 또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본인도 그런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을 겁니다. 울산 HD의 감독으로 K리그 2연속 우승을 이뤘던 홍명보 감독의 마지막 미션이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고 할 수
수 있는데요. 일단 AFC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른 가운데 3월 5일과 3월 12일에 전북 현대와 8강 1, 2차전을 치르게 되고요. 여기서 승리할 경우에는 4강전을 4월 달에 치르게 돼 있어요. 4강전의 1차전이 4월 16일 또는 17일, 그리고 2차전이 23일 또는 24일에 열리고, 여기서까지 이겨낸다면 2024년 5월 11일 1차전, 25일 2차전인 결승전에 올라서 우승까지 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3월과 6월까지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지휘봉을 잡고 대표팀을 이끌어준다면 홍명보 감독의 ACL 도전 결과도 나오고, 그 다음엔 또 꽤 긴 시간 지나갔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어느 정도 울산 HD도 후임 감독을 좀 고르고 고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 사이에 박항서 임시 감독이 너무나 잘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식 감독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 또 여전히 조금 아쉬움이 있다, 혹은 그 사이에 좀 좋은 협상이 된다, 이러면 또 이제 협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A매치 이후 6월 A매치 사이에 여러 감독들과 접촉을 해볼 수가 있고, 조건도 얘기해볼 수가 있고, 또 상황도 살펴볼 수가 있는 옵션이 생긴다. 여기에는 외국인 감독도 있을 수 있는데요. 나폴리 소식을 저희가 많이 또 전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나폴리 레전드이기도 하고 이탈리아 축구의 최대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칸나바로가 김민재 선수를 극찬했던 내용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나폴리 지역의 일간지인 일 마티노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직에 대해서 칸나바로가 제안을 받았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가 아직 감독 리스트를 확실하게 추린 상태도 아니고 2차 회의가 불과 토요일에 열렸고, 이때 임시감독으로 가기로 했을 때 정식 감독의 후보군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즉, 이 가능성 외국인 감독에게도 열어두고 임시감독 체제로 일단 3월을 치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문제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좀 깎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 계약 안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 위약금이 발생되는 기간 안에 다른 팀을 맡게 될 경우, 다른 직책을 맡게 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만 위약금을 지급한 이런 형태의 이제 조건도 있다라고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 3월 혹은 최대 6월까지 기다려보면서 이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을 또 확보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에이전트들이 미리 움직였을 것이다. 에이전트 단계에서 혹시 칸나바로 감독, 한국 대표팀 감독의 제안이 오면 생각이 있겠느냐, 이런 정도 얘기를 타진한 게 언론에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칸나바로 감독이라면 뭐 김은재 선수에 대해서도 호평을 해왔고,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해왔고, 무엇보다 중국 대표팀도 이끌었고, 텐진에서 권경원 선수라든지 광저우에서 박지수 선수라든지 한국인 선수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고, 또 한국인 선수에 대해 평가가 높은 감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국 대표팀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제 칸나바로 감독이 중국에서 좀 성과를 냈던 거 외에는 또 중국 대표팀에서는 그렇게 큰 성과를 못 냈어요. 광저우가 워낙 많은 투자를 받고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성적을 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막상 이제 중국을 떠난 이후 이탈리아 2부 리그 팀인 베네벤토를 맡았을 때는 극악의 성적을 보이면서 5개월 만에 경질이 됐고, 결국에 칸나바로 감독이 경질된 이후에 베네벤토가 3부 리그로 강등되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게 됐거든요. 1부까지 올라갔던 팀이 3부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칸나바로 감독에게도 책임이 있다. 선수로서는 대스타였을지 몰라도 감독으로서는 솔직히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은 결국에는 클린스만 시즌2가 아니냐. 클린스만 감독보다는 또 최근에 조금 더 많이 감독으로 일을 해오기도 했고, 또 최근에 이뤄냈던 성과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탈리아 출신이니까 전술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미 클린스만에게 대인 상태인데다가 칸나바로 감독이 또 낮은 금액에 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박항서 감독이 쭉 가거나 혹은 홍명보 감독을 그 시점에 와서 선임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6월 시점이 됐을 때는 에르베 르나르 프랑스 여자 대표팀 감독이 올림픽을 마치고 우리가 접촉할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직후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사전 협의를 해볼 수도 있고, 그 외에 한국 대표팀 감독 측을 원한다는 많은 유럽 출신의 조금 뛰어난 감독들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박항서 감독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박항서 감독 측의 관계자에 따르면 임시 감독직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또 이 임시 감독직을 본인이 맡는 것이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수락할 용의가 있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린 FC라는 베트남 3부 리그 팀의 고문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다른 협회나 구단의 제안이 왔을 때 감독직을 병행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넣은 것은 이러한 상황을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많은 제안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이제 오퍼라면 박항서 감독이 한국 축구가 위기인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마다할 뿐이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 박항서 감독이 어떻게 보면 또 커리어에 있어서 지도자로서 마지막 큰 도전에 나서면서 정말 단순히 임시직이 아니라 임시로 이 기간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활약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또 한국 대표팀을 정식 감독으로 이끄는 것에 대한 꿈도 포부도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본다면 박항서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일단
3월 그리고 길게는 6월까지 맡게 되는 것이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최고의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항서 감독이 조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한데 김남일 전 성남 FC 감독이 코치로 부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항서 감독의 유력 단계보다는 아직 좀 얘기가 좀 더 떨어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코치는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감독의 컨펌도 있어야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제 뭐 박항서 감독이 김남일 전 성남 감독과는 뭐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사제지간으로 활동을 해왔었고 또 김남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표팀의 분위기 문제에 있어서 많이 또 언급이 됐던 인물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성남 FC의 감독으로도 뭐 사실 최종 마무리는 아쉽긴 했지만은 그렇게 또 안 좋은 모습만 보였던 게 아니라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해왔고 지도자로서 가능성도 보였고 또 하나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신태용호의 또 코치였잖아요. 월드컵도 경험을 현장에서 했고 또 해설위원으로도 월드컵을 경험을 했고 다양하게 또 이제 선수로도 월드컵과 많은 그 대표팀에서의 활동을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K리그의 감독으로도 일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는 대표팀의 코치를 또 한 번 조금 더 높은 역할, 많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 3월과 6월 박항서 감독과 함께 한국 대표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임시감독 체제에 있어서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나아가 3월과 6월에 본인들의 포텐을 극대화시킨다면 정식 감독으로까지 연결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정식 코치로 김남일 코치도 이후에 쭉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박항서 감독은 뭐 3월과 6월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김남일 코치는 쭉 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대한축구협회의 전력강화위원회가 고심 끝에 이 2차 회의에서는 그나마 유의미한 조금 이제 기대할 만한 결론을 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말씀드린 대로 3월 21일 저녁 8시 우리의 안방에서 태국과 홈경기 치르고 3월 26일 저녁 9시 30분에는 태국 원정을 치르게 되는데요. 태국이 현재 중국과의 경기 패배로 인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아시안컵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6강에 진출을 했었죠. 또한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 팀들이 굉장히 이제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또 아시안컵 본선에서 말레이시아와 비겼던 이력도 있는데 9월에 있을 3차 예선전은 정말 이제 본선 직행 티켓이 걸린 그런 예선전이거든요. 이 예선전의 탑시드를 차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편성이 있어서 중요한데 우리가 태국을 상대로 한 번만 미끄러져도 한 경기만 못 이겨도 호주에게 아시아 랭킹 3위를 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고요. 또 싱가포르도 우리가 이제 홈에서 크게 이기겠지만 원정 갔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국과의 홈 경기도 우리 선수들 부상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변수가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팀 분위기 결속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임시 감독이 되든 정식 감독이 됐든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 필요한 시점인데 박항서 감독이라면 이 3월과 6월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박항서 감독이 한국 대표팀의 임시 감독직을 최종적으로 수락하고 공식 발표가 나올지 그리고 그 이후 정식 감독 선임은 과연 어떤 인물로 이루어질지 한준TV에서 계속해서 독점적인 정보와 내부 이야기, 뒷이야기와 최신 보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축구계 최신 이슈와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